오늘 리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잘해봐야 본전치기인 상태거든요. 워낙에 원작이 유명한 데다가 대체로 이쪽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본 작품이기도 하고 반전과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만의 차별성, 그리고 원작과의 달라진 점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리메이크작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제 인생 영화이기도 하고 대만 영화의 부흥을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꽤 유명하죠. 이 로맨스를 거론할 때 뭐 해외 영화들 중에서 러브레터도 있고 뭐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있고 뭐 태양의 노래도 있고, 근데 대만 영화 쪽에서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딱 나오면서 대만도 로맨스 잘 만드는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줄거리는요, 해외에서 많은 콩쿠르 대회를 휩쓸던 피아노 천재 유준, 도경수가 있습니다. 도경수라고 부를게요. 도경수가 독일에 상주하면서 막 여러 콩쿠르 대회에서 막 휩쓸었나 봐.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콩쿠르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부담 때문이었는지 향수병 때문이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러지게 됩니다.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휴식 겸 콩쿠르는 잠시 미루고 음대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피아노를 못 치니까 잠깐 와가지고 공부 일단 해보자,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오래된 연습실, 거기서 막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이 피아노 소리가 되게 좋은 거지. 근데 그 오래된 연습실은 이제 무너지게 돼 있는, 이제 철거 예정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다가 정아, 원진아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 원진아라고 부를게요. 가운데 있으신 분이죠.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된 도경수와 원진아는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시작하게 돼요. 에로스는 싹 빠진 채로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진아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도경수를 바람맞히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보고 싶은데, 도경수는 얘가 계속 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는 거야. 막 밑을 노릇이지, 뭐랄까 비밀스러운 여자 같다라고나 할까? 그래서 바람 맞았잖아. 그래서 도경수와 원진아는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과연 도경수와 원진아 둘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은 서유명 감독이고요. 서유민 감독이고요. 외출, 행복,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극적인 하룻밤, 덕혜옹주, 자동차왕 엄복동. 마지막이 조금, 여기에서 이제 각본 각색을 거쳐가지고요, 내일의 기억으로 데뷔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글을 쓰셨던 분이고 이제 감독까지 데뷔하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로 작품들 필모를 보면은 여성의 시선을 잘 담아낸 감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전차왕 원복동은 이제 왜 하셨는지 지인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셨나? 자, 그리고 각본은요, 역시나 서유민 감독과 유승희 작가가 같이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유승희 작가는 필모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코비스에 따르면은 달콤한 거짓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I Can Speak, 해피 뉴 이어에서 각본 각색을 맡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정보일 수 있어요.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게 맞다면, 이 필모가 맞다면 대체로 로맨스, 코미디를 주로 쓰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만난 거지. 여성의 시선을 잘 그리시는 분과 로맨스, 코미디를 잘 만드시는 분, 두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연은 도경수, 디오죠, 디오. 그리고 원진아, 신예은, 배성우 씨가 출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러닝타임은 103분이고요. 1시간 43분 6초입니다. 원작만큼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원작은 101분이에요. 리메이크는 103분입니다. 2분 늘어났어요. 비슷한 러닝타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덩어리로 볼게요. 이거는 1시간 14분 동안 도경수의 시점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남은 23분 동안 원진아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원진아의 시점은 영화의 반전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전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비슷하려나? 식센스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반전을 딱 하면서 뒤에가 싹 풀어지는. 자, 이 작품은요. 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로맨스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로맨스 형태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예은은 도경수를 좋아하는데 도경수는 원진아를 좋아하고 있고 원진아도 도경수를 좋아하는데 왠지 모르게 신예은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끈적끈적한 로맨스라기보다는 풋풋한 첫사랑 같은 로맨스를 그리고 있어 순수하고 서정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작이든 이번 리메이크든. 자,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 음악 영화. 원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음악 판타지 로맨스로 불리고 있는데요. 2006년 말 일본의 노다메 칸타빌레, 그리고 2007년 중순 대만의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리고 2008년 하반기 한국의 베토벤 바이러스로 동아시아 전반에 클래식 열풍을 불게 한 장본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가 2006년, 2007년, 2008년이야. 이때 막 아마 노다메 때문일 거야. 노다메가 클래식을 붐을 쫙 일으킨 다음에 너도 나도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작품이고요. 사실 삼각관계를 그리는 작품들은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많았는데요. 클래식 음악, 특히 피아노 연주로 다른 영화보다 한 발 앞선 참신함과 차별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특히 피아노 배틀에서 배우의 실제 연주와 속주를 보여주면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들어냈고요.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다 유명해졌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능들이 나오는 그 음악들이 다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왔던 그 음악들입니다. 이번 리메이크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음악에 대해서 원작 분량만큼 이번 영화에서도 음악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 분량에서 만약에 한 40분이 나온다, 음악이. 그럼 여기도 40분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어요. 예를 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비밀. 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 정말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스포일러 있습니다. 일단은 삼각관계로 대중성을 확보했고요. 피아노 연주로 포인트를 준 다음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판타지, 이 비밀 부분입니다.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로 극 전체에 반전을 꾀하고 첫 번째 본 사람, 오래된 건물 철거라는 설정에 제한을 두면서 서스펜스를 발동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서스펜스는 로맨스 영화 중 가장 잘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극적으로 막 극을 끌어가서 마지막까지 관객을 막 몰아붙이는 장면이 굉장히 일품인데 이번 영화 마찬가지로 원작의 묘미를 그대로 살려내면서 높은 재현율을 보여줍니다. 자, 뭐 닮은 영화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리메이크 작품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봤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이게 작품 자체가 원작이 너무 명작이라 제대로만 구현해내도 어느 정도 재미를 챙겨갈 수 있거든요. 딱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올드보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이 올드보이를 재해석해서 한국의 올드보이를 만든 게 아니잖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원래 명작인 것을 잘 따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미는 챙기고 있다.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학원물, 로맨스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자부심이 좀 있는데 리메이크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뭐야? 왜 이제 리메이크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차하면 까야겠다 하고 대기 중이던 작품이었어요. 제가 워낙 이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네 잘 못하기만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여태까지 이쪽 분야를 리메이크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벼르고 막 그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막상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의 재현율이 상당히 좋았고 나름대로 변형한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메이크를 굳이 개봉하고 리메이크만의 다른 이야기를 새로 담았나? 새로운 해석이었나? 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충실히 재현했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맞아요. 기본만 해도 성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잘해봐야 본전치기인 상태거든요. 원작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야. 재해석을 하지 않은 이상. 워낙에 원작이 유명한 데다가 대체로 이쪽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본 작품이기도 하고 반전과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만의 차별성, 그리고 원작과의 달라진 점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번 리메이크 작품만의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원작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습니다. 세세한 설정이나 변형된 것은 있어도 새롭게 창작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90%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작품만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단연 원진아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진아 배우. 사실 원작의 계륜미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진아가 캐스팅이 된 이유도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캐스팅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포스터만 봐도 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 생김새나 정말 흡사하다고 느낄 정도니까.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원진아의 개성이 돋보였고요. 작품 안에서 원진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도 원진아의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어. 씩 웃는 게 남자들이 막 순수한 첫사랑 뭐 그런 걸 떠올릴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원작에서의 계륜미는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걸륜과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시대적 차이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같은 교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고등학교를 대학교로 설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복 패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진아의 사복 패션에서 어딘가 모를 촌스러움이 비춰지거든요. 이거 봐봐. 옷 보면은 조금 이게 요즘 시대 같은데 뭔가 옛날 레트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마스크와 이 사복 패션이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순수한 모습, 이 계륜미보다 훨씬 더 순수한 모습, 순수한 사랑 형태를 갖춘 것이 눈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이 훨씬 더 순수해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옷차림에서 이 마스크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도 훨씬 더 그 순수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작품에서는 원작과 좀 다른 면모가 보였는데요. 원작에서의 계륜미는 증계현이 맡은 배우가 요 배우거든요. 요 역할이거든요. 증계현을 시기 질투한 이유가 주걸륜을 사랑하는 다른 여성이어서, 그래서 시기 질투한 것처럼 보였다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주걸륜을 얘 증계현이라는 애가 좋아해. 근데 얘를 시기 질투한 이유가 여자여서야. 그렇게 보였거든. 근데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원진아가 신예은을 시기 질투한 건 도경수와 신예은이 동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조금 다르죠.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원작은 사람이 대상이라면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시간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지. 그런 점을 잘 살렸던 게 바로 원진아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막 도경수가 그런 대사를 쳐요. 이러고 가면 정말 이제 끝이야 라고 대사를 치는데 원진아가 그래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래에서 시간의 어쩔 수 없음 막 그런 것들이 막 묻어난단 말이야. 되게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기 질투했다. 자, 두 번째, 선명성입니다. 선명성. 원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군더더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영화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슨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다짜고짜 전학온 주걸륜이 학교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한 친구에게 학교 교내를 소개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 영화의 세계관은 어떤지, 주인공의 성격은 어떤지, 이 영화가 뭘 지향하는지를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풀어내고 있거든요. 원작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진행이죠. 이번 리메이크작은 그런 다짜고짜스러운 부분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마치 애매모호하게 뭉쳐져 있던 실타래를 푸는 과정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주인공 도경수는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피아노에 대한 부담감, 부모님의 이혼, 여러 가지의 문제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했다의 이야기를 추가하면서 좀 더
주인공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서 원작은 주걸륜이 게륜미에게 첫눈에 반한 것 말고는 딱히 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구석이 없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첫눈에 반한 것과 함께 자신이 피아노를 못 치는 것에 대한 용기를 준 유일한 사람이 원진하다라는 명분이 생기면서 영화가 좀 더 선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작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는 설명되지 않았던 그런 자잘구레한 것들을 조금씩 풀어놓으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스포일러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 원작에서는 게륜미가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천식으로 죽어버리거든요. 나 너 사랑해 화이트를 막 쓰면서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죽는단 말이야.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주걸륜이 시간이동을 막 통해서 게륜미가 주걸륜을 몰랐던 앞에 그 시점으로 가게 되면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리메이크작에서는 주걸륜의 이 애매한 시간이동 시점을 삭제해버리고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그런 시간이동의 시점을 삭제해버리고 다른 애 동시간대로 설정하게 되면서 시간이동 개념도 좀 더 선명하게 보였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한마디로 원작은 시간이동 개념을 확립하지 않은 반면에 리메이크작은 시간이동 개념을 확립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맨 마지막 엔딩이 좀 해석이 좀 갈렸어. 뭐 누구는 이래서 이랬다, 뭐 피아노가 없어져서 시간 개념이 없어졌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번엔 딱 짜는 거지. 그냥 이거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수성입니다. 사실 2000년대의 감수성과 현재의 감수성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때는 귀엽게 보였던 것도 지금은 촌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조성모 씨가 초록 매실 광고 찍었었잖아요. 널 깨물어주고 싶어.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현재 시대에는 밈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 말할 수 없는 비밀 원작은 지금 시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2병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 리메이크작을 보기 전에 하루 전에 그걸 다시 봤어요. 한 10번째 봤는데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와, 이거 되게 오그라들 만한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중2병스럽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은 주걸륜의 이제 머리라든지 머리 스타일, 옛날에 유행했던 뭐 강타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을 하고 유럽 느낌의 이제 교복이라든지,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화이트로 막 하트를 막 찍어댄다든지. 당시에는 그게 멋이고 실제로 멋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그게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2025년에 그걸 보려니까 오히려 호러스러운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누가 사랑해 막 이렇게 쓰고 막 책상에다 쓰고 막 하트를 막 찍어도 해. 그런 게 되게 뭐라 그럴까, 집착처럼 느껴졌고 되게 이상했단 말이야.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중의스러운 요소들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은 그냥 정갈하게, 이제 보시면 정갈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바뀌면서 교복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화이트 장면은 일부만 남겨놓고 아예 삭제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감수성과 뭐랄까 겉멋은 사라지고 훨씬 현실성이 있고 자연스러워졌죠, 이번 작품은.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촌스러운 맛에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더 깔끔하고 정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수정입니다. 수정.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시대적 차이로 혹은 불분명한 이야기 때문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앞서 소개했던 것들 빼고 다른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배경이 많이 추가되었어요. 원작은 학교가 배경인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대학생으로 바뀌면서 여러 데이트 코스가 생겨납니다. 학교 축제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레코드 상점이라든지 버스 안 같은 장소들이 추가가 됐죠. 자, 두 번째로는 조연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럭비부에서 마술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혼자 댄스를 추던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파티가 일어났고 그 파티에서 춤추는
여학생과 춤추는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서 췄다라는 설정이 있어. 근데 그거를 없앴죠. 그리고 네 번째, 주인공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는 어머니까지 나와요. 자, 다섯 번째, 피아노 배틀에서 얻은 악보가 이번 작품에서는 원진아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감행했다.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원래는 그냥 배틀씬이었어요. 원래는 주걸륜이 내가 뭐 악보를 갖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상대방과 대결을 그냥 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원진아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회에 나간 걸로 어쩔 수 없이 대회에 나간 걸로 시나리오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계륜미와 아빠 사이에 있었던 비밀 사건. 이 얘기는 비밀로 해줘요 했는데 이 아빠가 다 실토를 했죠, 애들한테. 그래서 왕따도 생기고 천식 문제도 있었고 막 이런 자규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없애고 오로지 두 사람 관계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도경수와 원진아. 요 포커스에만 맞췄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시대에 맞는 자연스러운 수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오글거리는 요소를 대폭 줄여버린 리메이크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해석의 재미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원작이 훨씬 재밌습니다만 그냥 이제 즐기는 상태로 가려면은 차라리 한국판도 나쁘지 않았다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쉬운 점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입니다. 원작에서 촌스러웠던 부분들을 대폭 줄이는 반면에 오히려 대사에서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좀 아쉬웠어요. 촌스러운 느낌을 싹 삭제했는데 대사에서 촌스러움이 좀 나왔어. 계속 이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생활하는데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 엄마한테 도경수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애를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 이 원진아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그 애를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 누가 이런 말을 하나요? 이거 좀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도경수 씨가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있을 거라 했잖아. 요 대사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손발이 없었어. 예. 요런 대사들은 좀 아쉽다. 그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연출입니다. 그 원작 주걸륜의 연출을 보면은 시간 여행이나 피아노 치는 장면에서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번 영화도 잘 구현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원작보다는 좀 애매한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면은 폭발적인 게 좀 덜하긴 해요. 그런 연출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세 번째, 신희은 씨입니다. 원작에서는 계륜미 주걸륜만큼 주목을 받는 인물이 중반부까지 눈에 띄는 인물이 증계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주걸륜을 짝사랑하는 여학생. 취향 차이겠지만 주인공 못지않은 미모의 소유자였고 지금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김태희가 생각날 정도의 진짜 미인이거든요. 이 영화적 장치겠지만 분명한 삼각관계로 반전 영화라는 생각을 접어두게끔 장르에 혼란을 주는 인물이라 계류미만큼의 비중을 챙겨가는 캐릭터인데요. 이번 신예은은 도경수를 짝사랑하고 그냥 퇴장하는 정도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소모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원작을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예은이라는 이 인물이 예쁘고 그런 것들은 다 관계없이 영화 안에서의 그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비중을 더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예은을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 도경수와 원진아가 사랑하는 만큼 도경수와 이 신예은의 그 부분도 좀 더 원진아만큼의 임팩트를 주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쉬웠어요. 굉장히 좋은 캐스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원작을 워낙 좋아하고 원작 중심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좀 비추천이지만 영화를 처음 접하시거나 그리고 좀 변모된 모습들을 좀 보시려면은 이 작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대만은 오글거리는 거 좋아해서 여친소도 대만에서 대박 났듯이 한국 현지화를 했네요. 맞아요. 이게 한국은 그런 꽁냥꽁냥거리고 오글거리는 게 이제 시대를 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것들이 먹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5년 전에 나온 영화들의 성적을 보더라도 그 안에 다들 그런 오글거림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도 그런 계기가 통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괜찮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 와서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막 못 볼 정도란 말이야. 근데 이번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는 그런 것들 싹 걷어버리고 담백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 편이 지금 봤을 때는 한국 영화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시대의 감성, 그 시대에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면은 오히려 뭐 한국판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원작을 따라갈 순 없죠. 그땐 그게 멋이었다고. 촤악 머리 해가지고.